안녕하세요. 시스메디병원 간호과장 김춘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20주 순산교실이라 그래가지고 20주에 뭐 어떤 순산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산모님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순산이라는 게 아기를 순풍 넣는다는 거 사실은 좀 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산모님들이 준비해야 될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부인과에 오래 근무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20주부터는 적어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번 수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산모님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입덧이 끝나고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12주, 14주, 16주 이렇게 길게 가시는 분도 있죠. 그죠? 그래서 사실 한 16주부터는 산모님들이 모든 게 다 맛있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주라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20주부터 이제 내가 어떻게 먹는 것과 운동하는 거, 어떤 것들이 이제 어디에 어떤 분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만큼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남편분하고 같이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순산하러 가는 직행버스를 타자라고 제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직행버스는 운동입니다. 그죠? 자, 임신했다고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은 거의 뭐 100% 재앙절개로 가야 되는 길이죠. 그죠? 자, 운동하고, 그 다음 식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임신을 하면 2배 먹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죠? 자, 그거는 옛날 말이고요. 옛날에 먹을 거 없는 시절의 얘기고,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그대로, 지금 드시는 그대로 드셔도 뭐 전혀 칼로리에 상관없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식단 아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교가 엄청 중요하겠죠. 저는 사실 애기 3명을 놓고 키우면서 이 태교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되게 많이 이제 느낀 게, 큰애기 키울 때 제 마음 자세랑 둘째 애기 키울 때 마음 자세랑 셋째 키울 때 마음 자세랑 제가 나름대로 다 달랐거든요. 어떻게 달랐냐면, 큰애기 키울 때는 모든 직업정성으로 키우죠. 그죠? 뭐든지 태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업정성으로 키웠고, 둘째 셋째는 그냥 대충 한 것 같아요. 나름 임신했구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아이 3명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태교를 한 아이하고 태교 안 아이하고 뭔가 모르게 정서적으로 뭔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더라라는 거 제가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하고 태교하고 이 3가지 아주 중요하게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자,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20주부터 20주 5개월인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운동을 평상시대로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라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는 그냥 산책할 수 있어야 되죠. 아침을 먹고 걷던, 점심을 먹고 걷던, 저녁을 먹고 걷던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냥 산책하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천천히 걷는 건 사실은 그렇게 운동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운동은 조상기가 있으신 분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출혈도 있고 조상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10달 동안 꼼짝도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않는 분에 한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오전에 걸어주고 오후에 걸어주고 이렇게 산책 정도로 이렇게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쪽 운동이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아마 다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출산 시 사용되는 근육, 이제 허벅지라든지 팔이라든지 이런 다리 근육이라든지 여러 근육들이 출산 때 사실은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 근육들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리는 이제 발바닥이 서로 붙도록 양무릎을 쫙 벌리고 팔과 발을 쭉 뻗고 다시 한번 이제 모았다가 뻗었다 모았다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합쪽 운동이라고 치면 바로 어떻게 하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20주에는 하루에 한 50번 정도 누워서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임신 주수가 늘어가면서 50번, 60번, 70번, 80번 쭉쭉쭉 늘려가면서 이제 막달 되면 하루에 200번, 300번도 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하면 이제 근육에 이제 임박했을 때, 분만 임박했을 때 우리가 사용되는 근육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 있으면 아무래도 좀 출산할 때 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뒷동산 오르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뒷동산 없으면 마트 걸으셔도 되세요. 백화점도 걸어도 되고, 거실에서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좀 걸으셔도 되시고, 그죠? 자, 그리고 수영. 아주 좋습니다. 그죠? 수영은 전신 운동인데, 한 16주부터 정도, 그죠? 16주부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사모님들이 수영이 해도 되냐라고 묻는데, 사실은 수영을, 제가 말하는 수영은 이렇게 수영 선수처럼 몇 바퀴 돌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물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뭐라고 할까, 물속에서 걷는 것 자체가 아기가 이제 우리가 물속에서 이렇게 걸으면 물하고 수영장 물하고 배 안에 있는 양수 물하고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마찰되겠죠, 이죠? 마찰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아기가 자극도 좀 되고 이래서 아기 태아 뇌 발달에도 되게 좋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 자체는 이렇게 열심히 걷는 이런 것들도 근육이나 폐활량이 늘려지기 때문에 순산에 되게 도움이 된다. 물속에서 걷는 거 이것도 되게 좋더라. 그래서 뭐 한 9개월까지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속에서 걷는 거 아주 좋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전신 마사지 효과도 있고. 자, 그다음 행복한 밥상이라고 제가 한국인의 밥상이라고 지금 띄워놨는데 화면을 보이지 않죠. 버섯이랑 오이랑 고추랑 김치랑 나물이랑 이렇게 잔뜩 인스턴트 없는 제품을 이제 제가 다 차려놨는데, 이제 인스턴트 있는 음식, 이제 방부제 들어간 음식을 열흘 먹었을 때 내가 먹는 거는 애기가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즉석 요리, 바로 이제 야채도 신선한 거 골라서 바로 요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야채, 고기 뭐 골고루 이렇게 멸치, 뭐 생선 이렇게 그죠? 골고루 그냥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 자, 외식을, 여러분들이 외식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외식이라는 게 사실은 맛있게 하려면 조미료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조미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에서 아토피를 또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방부제가 사실은 좀 냉동 음식도 많이 쓰고 또 아무래도 외식은 또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외식은 가능하면 애기를 위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근데 꼭 먹고 싶은 거 먹어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지방이 높은 음식이라든지 칼로리가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알고 계시는 임신 중독증 있죠. 임신 중독증이 왜 걸릴까요? 결국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을 먹어서 걸린다 생각하시면 사실은 되세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 사실 아주 무서운 거거든요. 막다까지 계속 유지할 수 없고 중간 지점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7개월, 8개월. 그래서 선생님 임신 중독증이 올 것 같으니까 미리 아기를 이제 분만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 그 중에서 소금이나 탄수화물 같은 게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이제 가는 지름길이죠, 그죠? 그래서 싱겁게 드셨으면 좋겠고, 탄수화물도 좀 이제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밥을 2그릇, 3그릇. 임신하면 20주부터는 밥 2그릇, 3그릇 먹을 수 있어요. 전부 다 맛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걸 좀 절제를 해서 이제 좀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밀가루 음식을 임신하면 되게 많이 땡겨요. 근데 밀가루 음식, 밀가루 속에는 글루텐 단백질이 이제 뭐 구토도 만들어내고 아토피도 만들어내고 성장 장애도 만들고, 너무 많이 드시면 뭐 조금 드시는 건 괜찮겠죠. 근데 밀가루를 뭐 매일매일 전 빵을 먹어요, 매일매일 라면을 먹어요, 이런 상황은 안 좋은 거죠, 그죠? 일주일에 한두 번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든가 뭐 요거는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 가장 중요한 빈혈이에요, 그죠? 빈혈이 왜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태반, 우리 아기가 뭘 먹고 살까요? 오로지 사모님 자궁에 붙어서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피 덩어리예요, 그죠? 혈관 덩어리예요, 그죠?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영양분이 이쪽으로만 오로지 다 가는데 피가 모자란다. 그러면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과연 왕성할까요, 그죠? 그러면 피가 모자라면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왕성하지 않다 보니까 애기한테 가는 영양분도 좀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빈혈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빈혈 없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빈혈 없게 하는 그 음식이 소돼지, 닭고기 뭐 여러 가지 고기 종류가 사실은 이제 피를 가장 많이 만들어준다 돼 있어요, 그죠? 그 외에도 또 감자나 사과, 딸기, 당근 이런 것도 되게 좋긴 한데 어쨌든 빈혈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기도 적당량을 좀 드셔주셔야 되시고, 이제 근데 고기를 드시는데 쌈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뭐 파 겉절이에다가 김치에다가 버섯에다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소금을 이제 이렇게 간장이랑 절여갖고 이렇게 드시면, 고기에다가 소금이 이렇게 막 간장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가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전 고기를 많이 먹는데 빈혈이 왜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이 소금 성분이, 나트륨 성분이 고기를 먹었을 때 들어오는 그 조혈 그 세포들을 밖으로 이제 가지고 밖으로 빠져버려요, 우리 몸 밖으로. 그래서 짜게 먹지 않는 게 많이 중요한 거더라. 그래서 쌈장, 고추장 이런 것도 여러 개 넣지 말고 그냥 가볍게 참기름에 살짝 뭐 소금 아주 조금 살짝 찍어서 싱겁게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변비가 아주 중요해요. 임신 중에. 변비가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임신하면 좀, 입덧 때문에 또 처음에 많이 안 움직이고, 이제 물도 별로 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가 오는 거죠. 음식을 좀 적게 섭취하니까, 그죠? 근데 이 변비가 사실은 나중에 보면 각종 대장 쪽 질병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변비면, 임신 중에 변비가 오면 또 더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변비 안 오게 제철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도 좀 골고루 좀 많이 드셔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고요. 물론 이제 단백질 뭐 아주 중요하죠, 그죠? 애기 지능하고도 연관이 있으니까, 그죠? 단백질도 골고루 먹어줘야 되고, 양파, 곰, 마늘 뭐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밥 3분의 1 줄이기라고 지금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밥을 3분의 1로 줄이라면, 배가 고파서 어떻게 해요, 그죠? 밥은 현미 잡곡밥, 콩 들어있는 현미 잡곡밥을 드시면 좋겠고, 밥을 한 공기 먹었을 때, 자, 밥을 한 공기 다 먹고, 고기 먹고, 멸치 먹고, 우유 먹고, 과일 먹고, 야채 먹고, 이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배가 불러서.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골고루 먹어주기 위해서 밥은 3분의 1만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현미 잡곡밥을 3분의 1 드시고 그 밥상에 이렇게 고기도 조금 넣고 멸치 넣고 생선 넣고 야채 넣고 토마토도 넣고 뭐 참외도 넣고 조각조각 조금씩 쫙 나서 이렇게 한꺼번에 골고루 영양가를 다 섭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밥을 3분의 1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기 적었어요. 야, 괴물이에요. 물을 어떻게 8잔 이상 마셔요, 그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양수도 임신 초에 조그맣게 생겼다가 처음에 임신하면 까맣게 이렇게 공간이 있죠, 그죠? 그러다 양수의 양이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애기 크기만큼 점점 늘어났다가 마지막 양수가 야금야금 줄면서 이제 진통이 걸리는 거죠. 근데 나는 물을 정말 싫어해요. 양수가 어디서 생길까요? 내가 물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우리 태반에 아까 제가 그랬죠. 태반에 혈류가 왕성해야 된다 그러는데 피도 임신 안 했을 때 피가 요만큼이다. 임신하면 2배, 3배 이렇게 피도 이제 점점 늘어나죠, 그죠? 2배, 3배는 무리지만 피도 임신하고 막달 되면 피도 되게 피의 양도 늘어나고 양수 양도 늘어나야 되는데 내가 물을 안 먹으면 어디서 어떻게 그걸 만들어 줄까요? 바깥에서 넣어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8잔 이상 마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난 뭐 물을 싫어하니까 양수가 적어도 되고 피도 적어도 되고 그냥 임신 중에 그냥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우리 몸이 10달을 세고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진통 걸리는 게 양수의 양이 줄어들면 진통이 걸린다. 이 논리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모님 물을 너무 안 마셔서 5개월, 6개월인데 양수가 너무 적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통이 걸립니다. 그리고 양수가 적은 데서 아기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안 되겠죠. 아기가 힘들어하는 게 보입니다, 그죠? 안 됩니다. 그리고 피가 너무 이게 안 늘어나도 있죠. 안 늘어나면 태반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나중에 태반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피의 양도 늘어나야 되고 양수의 양도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물을 하루 8잔 이상 마시는 거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엽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엽산 옛날에는 사실 지금보다 기형아라든지 이런 확률이 좀 더 높았어요. 신경관 결손이라든지. 근데 지금 아주 많이 줄었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병원에서 임신하면 매스컴에서 엽산 드시라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엽산은 임신 3개월 전부터 임신 전부터 드시기 시작했다가 뭐 계속 드시다가 30주까지 드셔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엽산은 계속 드셔주시는 게 사실은 좋고요. 커피, 술 드셔도 될까요? 자, 커피와 술은 사실은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태반의 혈액순환을 방해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카페인이 근데 너무너무 먹고 싶다. 뭐 일주일에 한두 잔 괜찮아지겠죠, 그죠? 근데 매일매일 드신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카페인이 너무 많으면. 중요한 건 내가 먹는 모든 것은 아기가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먹어도 되나? 나 임신 중인데 이건 먹어도 될까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애기가 이것도 먹어도 될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게 잘 안 넘어갈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커피와 술을 장복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오래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태반의 크기가 원래 이 정도 돼야 되죠, 그죠? 술을 계속 드셨다든가 커피를 계속 드신 분은 태반의 크기가 반이에요. 태반의 크기가 반이에요. 그리고 탯줄도 실제 이렇게 굵어야 돼요. 이렇게 굵어야 되는데 이 굵기가 어떻게 될까요? 반이에요. 그러면 탯줄이 반이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냥 있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이렇게 목을 탯줄을 감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감았을 때 2번 감고 나오는 아기도 있어요. 조물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굵게 만들어 놓은 것은 2번 감아도 아무 문제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탯줄이 가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번 감았을 때 탯줄을 가늘면 숨쉬기가 혈관들이 얇아가지고 숨쉬기가 어떻게 차단될 수 있어요? 없어요? 숨쉬기 힘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태내에서 아기가 잘못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탯줄도 굵어야 하고 아기 나오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 태반 튼튼하다. 이야 탯줄 엄청 굵고 좋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모님 10달 동안 관리 아주 잘했구나. 그래서 아주 건강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커피나 술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죠? 자, 아까 제가 강조했던 태교 있죠. 제가 이거를 태교를 가장 실제적인 얘기를 해주다 보면 분만실에서 이제 사모님들 애기 이제 분만하러 와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간호사들이 사모님에 대한 인계를 어디까지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 사모님에 대한 인계를 다 해요. 자, 아기가 몇 주에 입덧이 심했고 몇 주에 조산기가 있었고 몇 주에 출혈이 좀 있었고 몇 주에 뭐 7개월에 조산기가 있었고 이 모든 거 다 간호사끼리 인계를 다 해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분만실에 사모님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죠? 자, 인계를 하면서 가끔 어떤 인계도 할까요? 사모님에 대한 너무너무 까다로우신 분 있죠. 정말 A라는 사모님 좀 까다로워요 라고 인계를 해요. 김춘미라는 산모가 좀 까다로웠어. 예를 들어 그죠? 까다로웠다. 그리고 제가 다음날 신생아실을 가요. 그러면 신생아실 간호사가 뭐라고 말을 해요? 과장님, 이 A라는 산모님 애기 밤새도록 울었어요. 안아줘도 안 되고 먹여도 안 되고 밤새도록 보채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결론적으로 산모님이 엄청 까다로우신 산모님들은 되게 보면 애기도 그대로 따라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태교예요. 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성격이 좀 까다롭더라도 임신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으셔야죠. 조금 화가 나도 참으시고 너그럽게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화가 나도 좀 참고 이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만이 그게 태교예요. 그러면 제주도 여행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게 과연 태교일까요? 물론 태교이죠. 태교라는 것은 산모가 행복해하는 게 태교예요. 여행 가면 행복하죠. 밥 안 하고 신나게 노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게 태교예요. 그러면 난 여행이 안 갔으니까 난 태교가 안 됐나 보다. 그거 아니에요. 어떤 게 태교예요? 지금 남편분하고 같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남편분이 사모님한테 10달 동안 정말 무지무지 잘해줘서 사모님이 늘 하루 종일 365일 계속 행복해해. 그게 태교예요. 그럼 기가 막힌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태교가 엄청 중요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큰애 때 10달 동안 임신 10달 동안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계속 사시사철 출근하면 음악 듣고 퇴근하면서 음악 듣고 자면서 음악 듣고 우리 애가 음악을 전공하는데 절대음감이에요. 그죠? 둘째 때 제가 귀찮아서 음악을 안 들었어요. 우리 애가 마찬가지 음악을 전공하는데 음을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엄마 왜 언니는 태교해주고 나는 태교 안 해줬냐고, 내가 시창청을 못 하잖냐고 막 이렇게 말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태교가 꼭 있다고 꼭 믿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10달 동안 태내일기 있죠. 애기 태어나고 나오면 육아일기를 서는데 태내일기를 서는 거예요. 공책 노트 하나를 이제 이렇게 잡고 한쪽은 엄마가 쓰고 한쪽은 아빠가 쓰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있죠. 이렇게 애기한테 적어도 애기야 오늘은 아빠가 장미꽃 한 송이를 사왔네? 엄마가 기분이 너무 좋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너 엄마가 너 장미꽃 보이니? 지금 보이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 태내일기를 쓰는 그 자체가 그 쓰는 동안 누구를 생각해요? 애기를 생각해요. 애기가 알까요? 다 알아요. 엄마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빠도 마찬가지. 한쪽 반면에 태명을 부르면서 예를 들어 사랑이다. 사랑아, 아빠가 어제 회식에 좀 늦어서 엄마가 좀 화가 났어. 근데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미안하게 생각해. 우리 사랑이를 위해서도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치? 아빠가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한 장을 쓴다든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로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10달 동안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서로 여기다 사과하고 애기한테 또 이렇게 또 다짐도 하고 뭐죠. 그죠? 이렇게 하면서 부부가 서로 애기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런 거 태교의 한 방법이겠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기, 착한 일 하기. 자, 오늘 뭐 어떤 콩나물국을 끓였어. 이야, 콩나물국 정말 맛있다. 뭐, 그죠?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나가면 경비 아저씨가 또 뭐 재활용할 때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재활용할 때 보면 뭐 이렇게 힘드신데 좀 잠시 좀 도와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뭐 커피라도 한 잔 타서 아이고 수고하세요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매일매일 착한 일 한 개씩 하는 거 애기가 다 알죠. 그죠? 와, 우리 엄마 정말 우리 아빠가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여기 임신된 거 내가 이 뱃속에 있는 거 정말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얘가 그렇게 실제로 생각해요. 그죠? 자, 볼게요. 아빠 태담 들려주는 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5개월, 6개월부터 애기가 다 들어요. 그죠? 아빠 목소리. 애기는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엄마 목소리보다 낮은 저음을 더 잘 듣는데요. 아빠 목소리를. 그래서 아빠가 사랑한다. 엄마 아빠한테 아줘서 고마워. 10달 동안 잘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해. 뭐 이렇게 사랑아 뭐 오늘은 베토벤 노래 들려줄게. 오늘은 뭐 쩌르튼 뭐 들려줄게. 오늘은 뭐 미스트로 노래 들어줄까? 엄마 아빠랑 같이 듣자. 자, 좀 들어봐봐. 뭐 이렇게 오죠.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는 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시면 아빠가 음악을 틀어놓고 엄마 배에 이제 아기한테 배를 쓰다 놓으면서 사랑아 아빠야 뭐 엄마야 이렇게 책 읽어주고 아주 좋은 거예요. 되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태아 마사지라고 있어요. 그죠? 태아 마사지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배 속에, 양수 속에 아기가 있어요. 자, 엄마랑 아빠랑 배를 톡톡 살짝 두드리면서, 살짝 주무르면서, 살짝 문질러 주면서, 이제 아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사랑아, 엄마야. 막 이렇게. 이제 배 시계 방향으로 이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점 커널을 그리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이제 양수가 약간 뚫리면서 아기가 자극이 되겠죠. 그게 뇌 발달에 도움이 된대요. 별게 아닐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거랑 바깥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자극을 하는 거랑 아기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무슨 소리지? 아빠 소리네 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든 노인들도 어떤 자극이 계속 있으면 이제 뇌 발달에 뇌가 빨리 치매가 오지 않고 좋다 그러잖아요. 그죠? 애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애기 뇌 발달에 아주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마사지 좀 해준다든가. 이 태아 마사지법도 마찬가지. 인터넷 검색하면 또 다 나올 거예요. 그죠?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낮잠을 제가 30분 미만으로 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죠?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과장님, 저는 정말 적게 먹는데 살이 계속 쪄요. 거침없이 쪄서 지금 20kg 쪘어요. 라고 말하는데, 제가 봤더니, 낮잠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그죠? 자, 낮잠은 살이 쪄요.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낮잠을 좀 적게 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들이 낮에 자고 밤에 안 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 낮에 자고 밤에 안 자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밤에 남편이 왔는데 남편하고 나랑 둘이 잘 수가 없어. 아기가 안 자가지고. 그죠? 자, 그뿐만 아니라 성장판이 언제 열려요? 밤에 열려요. 그죠? 밤에 아기가 안 잔다면 아기가 잘 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신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활동하고 저녁에 자고 아침 일어나고 규칙적인 생활이 아기한테도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몸무게 관리 아주 중요하죠. 절대로 몸무게 많이 찌면 안 돼요. 내가 좀 살이 쪘다. 60kg, 70kg 좀 쪘다 싶으신 분은 10kg 이상 안 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내가 40kg, 50kg다. 그러면 10kg 이상 찌셔도 되세요.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얼추 생각하시고, 이제 사실은 아기 몸무게랑 양수랑 다 몇 킬로 될까요? 그게? 뭐 10kg 될까요? 5kg 정도도 안 돼요.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살찌는 거니까 조금 조절해서 가능하면 10kg 내외로 이렇게 쪘으면 좋겠어요. 근데 40kg, 50kg인 산모님들은 또 조금 더 쪄도 돼요. 내가 현재 몇 킬로인가에 따라서 이제 조금 조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10달 동안 내가 관리를 한다.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태교하고 이 관리를 한다는 그 자체는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있지만 우리 아기를 위해서 멀리 나와갖고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예요. 그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다. 중년에 관리가 안 돼가지고 임신성 당뇨가 온다든가 임신 중독 등이 온다든가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되면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좀 불행하다는 생각이 또 들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좀 안 들겠죠.
그러다가 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아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또 행복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10달 동안 관리하고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여러분 가족의 행복과 건강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지 않게 관리하시고 좋은 생각하시고 음식 구분하시고 그죠?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중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지만 그 홀에서 직접 강의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좀 더 좋은 강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모두 순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